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82페이지에 보면 다른 건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 행복나눔본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조금 몇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늘었어요. 기부금은 이제 보니까 뭐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제 2022년도에도 21년도보다 기부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기부금 액수는 증가하지만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일정 기간에서 뭐 거액의 금액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맹점으로 가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요새는 기부자들에 대한 뭐 감사증 전달이나 감사패 전달이나 이런 행사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기부를 한번 했던 분들이 또 계속 하시니까 그렇게 인원이 줄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또 기부를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으면 건수가 줄었으면 뭐 인원이 뭐 어떻게 됐든지 줄었든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갖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부를 하셨던 분이 계속 할 수 있고 연이어 나갈 수 있게 특별한 무슨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기부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런 거에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해서 이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여기 보면은 여기 구분해 보면은 공무원 급여 짜투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저희 그 공무원들 급여에 이제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이렇게 자투리를 절사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기에다 공무원 기부금으로 안 하고 짜투리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급여 나갈 때 그 밑에 얼마 이하, 뭐 1,000원 이하, 10,000원 이하는 절사해 갖고 나가겠네요? 네, 10,000원 정도부터는 이제 정액으로 하고 있고요. 네. 1,000원 단위부터 이하로 1,000원짜리 절사를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전 처음 봐갖고 이런 거. 급여로 통장으로 급여 이체가 되는데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혹시 급여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갈까 이렇게 하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시설에서 이제는 막 개보수 하는 게 많이 있어요. 91페이지를 보시면 현충탑 덕동산 현충탑하고 여기 있는 게 현충탑이 좀 많이 이제 보수를 하고 저희도 엊그제 현충인 기념 행사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현충탑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참배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일단은 그 덕동산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좀 종종 그 참배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덕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이제 대표 현충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들 뭐 단체에서도 이제 가서 참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동산 그 현충탑 건축 연도는 혹시 (1957년에) 건립됐습니다. 중간에 또 많이 개보수도 많이 네, 개보수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데는 나왔는데 이제 몇 군데 안 나온 데가 있고 덕동산 같은 경우는 저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많이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보면 건립 기간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갖고 그렇다 보면은 또 혹시 거기 가면서 저 사고가 조금이나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까 싶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그 덕동산 충원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관내에 있는 거라요. 이런 데는 주위 공간을 좀 더 확장 뭐 해가지고 뭐 공원식이나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제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독동산 이제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그 현충탑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데보다도 덕동산이나 이런 근교에 있는 데는 좀 그런 좀 정비를 해가지고 뭐 또 사고사나 위험 같은 거는 제거를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에 저희도 참배하러 갔지만 보훈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던지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의미한다는 말을 깊게 마음에 가져왔는데 만 60이사였나 보훈단체 회원 중 사업량은 39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정해졌는데요. 사실은 그 65세 이상 그 보훈 대상 회원분들 중에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못 하시는 이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보훈 수당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셔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올해는 그 시범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그 정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39명이 대상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되는 그 실적을 봐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본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9명으로 사업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인원이 10명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올라와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저희가 본 예산 할 때는 이제 인건비 위주로 이제 그 인건비 사업비를 위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 49명이 됐는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운영비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그 상해보험에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들고 해야 돼서 저희가 그 행정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서 이제 39명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나 뭐 다른 거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줄은 거네요. 10명 정도가 줄은 거네요. 근데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이 있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기초수 저 빼고 보훈 대상자 뭐 연금 받으시는 분 전부 제하고 얼마 정도의 몇 명 정도의 인원은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현재 참여자는 23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니까 참여자는 네, 23명인데 아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신 분들. 딱 39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별로 이제 회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현재는 적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참여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화드렸고 말씀드렸고 저기 13페이지 좀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정말 노인 생활 시설에 보면 종사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종사자. 지금 이제 그 노인 요양시설 현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노인 요양시설 현황인데
그 기준 인력 있어요. 요양보호사 기준 인원. 그 인원 종사자를 현재 이제 기준 인력에 맞게 종사자를 표하는 겁니다. 그 종사자 우측에 있는 거는. 아 그러게. 근데 여기 보면은 종사자 영명인 데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이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종사자가 거의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현원이 없는 데는 영명인 게 맞고요. 운영 중에 있는 뭐 이런 거는 맞는데 지금 그 입소가 안 돼서 영명인지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인원이 현원은 정원이 몇 명이 현원 다 있어요. 있는데 종사자가 10명이거나 1명이신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운영이 관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영명인데 운영 안 하는 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입소자가 있어야 이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미운영되던가 아니면 휴업되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정확히 네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또 처우도 필요하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의사상자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이게 5월 달부터 지급되는 저희가, 거라고 알고 예,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 완료가 예. 다 됐나요? 예, 총 5월 인원은 달부터 저희 7명이고요. 수당을 받는 분들이 7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 수당 해가지고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원 파악은 뭐 무슨 누락이나 없이 이런 거 없이 다 제대로 파악을 예, 다 지금 되신 현재는 다 거죠?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5월부터 진행한다고 해서 5월이 지나서 혹시나 또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또 인원 파악 같은 거에 있어서 또 혹시 누락되는 점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노인 장애인 것까지 저는 그냥 하는 길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조치 현황이나 이런 거 최근 3년간 나왔어요. 부정수급자를 발견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졌는데 잘못 가져간 거니까 그분들 뭐 우리 시혜를 보면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올해도 보면은 지금 4월 달까지인데 20명 정도면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억양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사망자가 생겼는데 가족 중에 좀 신고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을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이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계비를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득이 이제 상향이 됐는데 신고가 늦어짐으로써 저희가 소득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크게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건 뭐 희망적이니까 그거는 다행이고 뭐 여기 보면 결손도 3명밖에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뒤에 읍면동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 변동이 한번 제가 이걸 봤는데 팽성읍, 안중읍, 서정동, 비전 1동은 혹시 비전 1동은 거기 임대 아파트가 많이 생겨갖고 7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구 증가인가요? 아무래도 비전 일동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송탄동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H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세 매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송탄동도 계속 늘어나고 송탄동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들이 그 많이 증가했어요. 3,000명에서 막 4,000명에서 거의 한 뭐 1,000명 가까이도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지도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자분들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량도 늘고 그러면서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 이제 거의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나 책정이 되셨을 때 이제 안내문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부정수급이 일어났을 때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의료급여를 받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제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나요? 아무래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 분들이 거의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예사회복지관이나 그 통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죠? 아까 보니까 7점 몇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더 늘어날 거라고. 아무래도 부양의자 기준은 더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그럴수록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서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수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오전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비품 구입비 같은 거 복지관 불합복지관이나 합정복지관에 저번에 보면 비품 구입비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해갖고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품 구입도 그 저기 위탁기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관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직접 구입해갖고? 예? 아니요,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급을 그냥 하고 이제 직접 구입은 안 하는 거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혹시 복지관에 같은 데나 이런 데 비품 같은 거는 혹시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쪽에 전달을 할 때 혹시 평택의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복지관에서 필요한 비품을 생산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관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구입을 할 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평택에서는 그래도 많이 그런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그럼 거의 많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생산품이 뭐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그럼 결국은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하는 저기가 플러스가 점점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회적 기업을 더욱 강화시켜 갖고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증대시켜 갖고 그래도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서는 쓸 수 있는 게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무슨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자활 네, 기업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꼭 평가가 아니더라도 기관 평가가 아니더라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을 소모품이든지 지금 이제 대체로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도 이제 장애인 자활 또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필요한 거고 혹시 그럼 복지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 장애인 단체가 기업 같은 데서 쓰는 게 얼마 정도나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저희 부서 평가 때문에 이제 자활 기업 하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평가 기준에는 좀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수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느 기관이든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구매해서 좀 목표를 이루고 또 그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쓰는 그게 자꾸 감소하는 것 같아 갖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많이 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대부분 이런 데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까지만 질의를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휴일이 아니라 이제 현충일이라 나와서 일정을 소화를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어떤 부분을 질의할지 몰라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거나 답을 구할 때 보편적인 답보다는요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내지는 어떻게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안으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머지 질문 이제 과별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성과 보고서들 갖고 오셨죠? 지금 2023년 성과관리 추진 계획서가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숙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숙지하셨습니까? 국장님. 보통 저희가 1년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어떤 사업비를 계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잡는 게 기본인데 지금 평택시 전 부서라고 하면 조금 넘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상임위에 있는 국과 과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미흡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틀에 박힌 관행적인 업무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사업 1평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 지표도 잘 세우시고 달성 지표도 잘 세우셨는데 저희 상임위에 있는 다른 국보다는 잘 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 지표가 2개고 달성 지표수가 2개인데 단위 사업수가 하나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성과 지표가 2개면 단위 사업이 그보다 많거나 똑같거나 하는데 성과 지표수가 2개인데 단위 사업수가 하나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답을 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변 드려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성과 지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복지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도한 성과 지표수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녹여들지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려면 이렇게 정책 성과 지표수가 많은 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참신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의지가 녹여낸다면 우리 평택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계획을 세운 거에 있어서 훨씬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금 이제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
우리 국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지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네네. 네. 몇 개가 있습니까? 개소 수는 정확히 제가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가 우리 행감을 준비하면서 뽑아서 봤는데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인 것들이 있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 있는 각 국이나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 볼 수도 있고 정말 없어서 안 보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명시된 조례들이 그 위원회를 만드실 때 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명시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를 보통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뭐 박물관 건립이나 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제 뭐 2년이나 3년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져야 되고요.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항상 행정은 법의 근거하에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인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 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복지국에 총 8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던 말씀처럼 저도 공감하는 건이 그런 내용은 이제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 모두 정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을 했다면 존속 여부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폐합 돼야 될 위원회도 확인이 되는 거고 모든 게 이 점검표 하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가장 기본인 점검을 안 함으로 인해서 기한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례를 폐지를 한다 아니 위원회를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못 하신 겁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른 이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도록 이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 이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점검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낸 부서가 한 부서도 없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신 부분이에요. 몰라서 못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내려보냈는데 안 됐다고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평택시 전체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위원회도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 이제 그 최대 위원회 위원 수가 있고 실제 위원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족수라고 하면 과반 이상이라고 하면 14명이 위원회 수일 때 과반은 몇 명부터가 과반입니까?
7명입니다. 네, 7명이시죠. 그런데 과반이 충족이 안 됐는데도 위원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얼마 정도 허술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위원회 수가 4명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인원이 5명이지만 실제 위원회 위원으로 정해서 활동하는 분이 4명이면 5명이 활동을 해서 저희가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실제 활동한 위원들에게만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대는 5명인데 실제 정원은 4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4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날 심의에 참여하신 위원 수는 5명이에요. 이런 사례가 공무원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실제 위원 수는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위촉직하고 다 명시가 된 위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 조례상 정원수 최대 15명, 실제 운영 정원 및 구성을 한 거 시에서 각 부서에서 구성을 한 거는 14명,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해서 실제 정원수가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수입니다. 이 인원수에서 사정이 있을 때 참여를 못하는 인원이 이 인원수보다는 넘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인원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10명인데 실제 참여 인원수가 14명이고 대면하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나갔는데 이거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위원회 수당이 맞춰서 나갔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저희가 보조 사업을 주던 어떤 서류 정산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족수가 미달이 됐는데 회의를 대면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는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풀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460만 원의 위원회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다가 불용시킨 금액이 350이에요. 근데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고요. 저희 복지국 전체가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복지를 다루시고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실링제 해서 예산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그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좀 예산을 더 책정하세요 했을 때 이런 부분만 잘 손을 봐서 투입이 돼도 그 예산이 잘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셨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똑같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금 선행되지는 못했지만 보완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에는요. 어느 정도냐면 11명의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명인데도 다 대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준 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족수가 안 찼는데 어느 부서는요. 17명이 위원인데 8명이 있는데도 대면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7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200만 원의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 놓으셔가지고 120만 원을 불용을 시키셨어요. 불용이라고 하면 적어도 4분의 1 정도나 5분의 1이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 폭이 생기겠지만 10분의 8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부분이 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사업별로 저희가 이야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거를 잡아드리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성과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전체 우리 복지국 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식사 이후에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중식 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